네, 4학년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경제적 교류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책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날짜와 단원 그리고 학습 주제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12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3월 달 계약을 쭉 못하다가 4월 달부터 계약을 하고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왔는데 벌써 겨울이 다 됐어요. 자, 남은 사회 공부도 꾸준히 해나가면서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내용인데요. 자, 경제적 교류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네 가지 주체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 그리고 지역, 기업, 마지막 국가. 자, 이렇게 교류를 하는 대상이 있고요. 자, 개인과 지역 혹은 개인과 기업도 가능하고요. 지역 간 혹은 기업 대 기업 또는 국가 간 경제적 교류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주로 시장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장소도 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법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어제 선생님이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던 부분 중에 우리 라이브 쇼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 예전에는 우리가 찾아보지 못했던 방법이에요. 핸드폰만 딱 키면 그 안에서 실시간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걸어서 밖에 나가서 볼 수 있는 시장의 개념을 이제 벗어났어요. 장소가 아니겠죠.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통신 그리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이 경제적 교류가 발생하는 장소 그리고 방법도 다 모두 다양하게 변했다. 자, 이런 내용을 학습했고요. 자, 경제적 교류의 방법은 그럼 어떤 것이 있는가? 어제 대중매체하고 대형시장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아래쪽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대중매체라고 하면 뉴스, 신문, 텔레비전과 같이 많은 사람한테 정보를 쭉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도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어제 선생님이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여준 게 있었어요. 그 중에 요즘에는 인터넷,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각 집에서 홈쇼핑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제 그 글 남겨줬던 과제 내용도 보면요.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밖에 못 나가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주문해서 먹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졌어요. 자, 그리고 대형 시장도 있었는데요. 자, 대형 시장의 종류로는 아울렛, 다른 말로 하면 할인점이 되겠죠. 자, 또는 전통시장, 도소매 시장. 자, 이런 큰 시장들이 있었고, 자, 이 시장에 가면 우리 지역에 나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 나는 물건들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다. 자, 이런 것까지도 우리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요. 지역 간의 대표적인 자원,
지역 간의 대표적인 자원을 어떻게 교류하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교과서만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과서만 보지 않고 선생님이 준비한 예를 조금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이 교과서의 왼편에 있는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이 네모시하고 세모시가 함께 지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한쪽은 포도를 공급하는 거고요. 한쪽은 그 포도를 받아서 포도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재배 농민하고 영농조합 함께 이렇게 서로 협약을 맺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오른쪽은요. 지금 여기 광명 동글 와인 레스토랑이라고 나왔거든요. 여기 앞에 5분이 서 계세요. 자, 여기에 보면 경기도의 한 지역이 아니고 동시에 5개 지역이 이 각 지역별 관광 자원을 서로 공동으로 활용해서 공동으로 관광 사업을 펼치기로 협약했다. 자, 지금 이쪽과 이쪽 양쪽에 협약이란 말이 동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협약. 지금 두 지역 혹은 여러 지역이 함께 협력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교류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항상 두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지역이 협력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자, 그럼 지역의 기술이나 상품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개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협력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런 기사를 준비했어요. 자, 경기도 이천은요. 왜 흔히들 이거 봤죠? 임금님표 쌀. 이천은 쌀이 유명합니다. 쌀이 맛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기사를 보니까 지금 제빵용 쌀가루, 쌀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제빵용 쌀가루로 만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쪽에 협약을 또 맺었습니다. 자,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 땡땡푸드, 이천 남부농협 쌀조합, 그리고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자, 이 네 주체가 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우리 농협 쌀 협동조합에서는 이제 쌀을 재배해서 다 모았을 거예요. 이 쌀을 가지고 이 세롬푸드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이 제빵용 쌀가루를 만드는 기술에 힘입어서 이제 쌀을 공급하면 여기에선 쌀가루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함께 여기 브랜드 이름을 또 이렇게 붙였겠죠. 이렇게 각각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서로 도움을 주면서 협약을 맺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자, 아까 그 기사에 봤던 것과 비슷한데요. 자, 경기도 중에 특히 서부권, 서쪽에 있는 지역 관광협의회. 자, 그랬더니 자, 여기 이재명 지사라고 나왔는데 지금 경기도지사님입니다. 단체장 7명과 협약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아래쪽에 쭉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여기 4분, 여기 3분 있어요. 총 7명. 각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이거든요. 보세요. 여기 뒤에 부천, 화성, 안산, 평택, 시흥 여기 뒤에 더 있을 텐데 이렇게 시장님들일 겁니다. 아마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경기 서부권 7개 시가 모여서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니까 아까는 5명이었거든요. 지금 7명이에요. 그러니까 딱 두 지역만 서로 교류하는 게 아니고 이익이, 경제적인 이득 혹은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여러 지역이 한꺼번에 동시에
협약을 맺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김포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천, 안성, 화산, 화성, 시흥, 광명시까지 7개의 기초단체가 참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글로벌 생태문화 관광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 홍보도 하기 위해서, 또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자, 사람이 많이 오면 그만큼 돈을 쓰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겠죠. 자, 이번엔 우리 지역이에요. 자, 남양주 먹골배 그리고 연. 자, 남양주의 먹골배하고 특산물 중에 연이 있습니다. 연. 자, 이걸 활용한 막걸리가 나온대요. 자, 배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배만 수확을 하거든요. 막걸리 만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남양주시 그리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이 막걸리하고 연을 사용해서 이 제조 기술 방법, 막걸리 만드는 기술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서는 이 먹골배나 연, 이 주 재료가 되는 거를 공급을 하고요. 이 남양주시하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이 기술을 가지고 막걸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서로 또 업무 협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혹은 생산물 같은 것들, 특산물 같은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경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어제에 이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3번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지역 간 대표 자원의 경제적 교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자, 두 지역만 한다? 아니었죠? 자, 항상 두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이 협력하기도 한다. 자, 그럼 지역 간에 서로 협력을 하게 되면 또는 협약을 하게 되면 무슨 이득이 있나요? 서로의 기술이나 상품을 소개할 수 있다. 돼 있죠? 네, 또 하나는 서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자, 선생님이 신문기사 알려준 그 3가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경기 서부권 관광 협약. 예, 2,000쌀. 이걸 어떤 용도로 썼다고요? 예, 쌀가루로 만들었다 그랬죠? 제빵용. 자, 우리 남양주는요, 먹골배하고 연, 막걸리. 막걸리 만드는데 기술 협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런 예를 꼭 적어 놓고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양한 문화활동과 함께하는 경제적 교류거든요. 자, 문화활동. 예, 쉽게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자, 여기 보면은 여러 지역이 동시에 어떤 축제를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쪽도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방콕의 날 행사를 열었다. 그러니까 약간 체험,
문화 축제, 공연, 행사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선생님이 준비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 남양주에서는요, 얼마 전까지 슬로우 라이프 국제대회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유기농과 관련된 것들을 한 곳에 모여서 부스를 만들고 우리 뭐 해외에서도 오고요,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도 와가지고 박람회 같이 딱 부스를 만들고 소개를 하고 거기에서 직접 우리가 먹거리도 사 먹을 수 있고 하는 이런 축제 같은 형식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와서 그냥 뭐 가진 않을 거예요. 뭔가 하나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더 사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은 축제를 통해서 경제적인 교류가 발생하는 거죠. 소개도 되고. 또 하나 아래쪽에 가면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 축제가 있어요. 자, 경기도 관광공사에 가니까 자, 요렇게 경기도 축제라고 해서 대표적인 축제들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각 축제마다 사람들이 찾아갈 거예요. 찾아간다면 그곳에서 또 그것만 딱 보고 가지는 않거든요. 가면은 하나라도 사고 먹고 보고 그러고 올 겁니다. 체험을 하고. 그러면 그만큼 돈을 쓰게 마련이고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문화 행사를 통해서 서로 교류가 일어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가장 큰 행사는요, 이거 2014년에 있었던 거거든요. 자, 인천에서 있었던 아시안 게임이에요. 아시안 게임이라고 하면 올림픽은 전 세계 규모잖아요. 자, 아시안 게임은 아시아 국가들이 모여서 운동 경기를 하는데, 자, 여기 경기장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여기 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 구경하러 혹은 관광하러 동시에 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큰 체육 행사를 개최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동시에 이루어지고요.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들, 자,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고 그리고 즐기고 싶기 때문에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요. 또 며칠 또 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숙박비도 내야 되고요. 돈을 사용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적인 어떤 지출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자, 문화, 기술, 운동 경기 등과 같이 함께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어떤 부분이요? 올림픽 또는 아시안 게임 같은 거죠. 그리고 국내 지역도 당연히 하겠지만 우리 그 경기도의 축제 같은 건 국내 지역이 되겠죠.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아시안 게임이 가장 좋은 예 같아요. 올림픽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지만 외국에서도 당연히 오겠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요. 촌락과 도시의 생산물에 따른 경제적 교류예요. 생산물. 자, 생산물은 우리가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지역별로 자연환경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생산물이 당연히 다르고 그 지역별로 만약에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 생산 기술. 그러면은 지역별로 이제 나는 특산물이 다르게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다른 차이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 교류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거는 경기도의 특산물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물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진다. 기술 수준이 다르다. 자연환경이 다르다. 그래서 생산되는 물건이 다르다. 자, 이것들은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총 5가지의 방법 우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경제적 교류의 5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대중매체. 두 번째, 대형시장. 세 번째, 지역 간 대표자원. 네 번째, 문화활동. 다섯 번째, 촌락과 도시의 생산물. 자, 이 5가지 방법으로 경제적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잘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